여러분 반갑습니다. 미디어오빠입니다. 여기는 이 현장은 강동 길동 GS 자이 아파트 현장이고요.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 현장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바닥 여기가 뭘까요? 해가지고 바닥 뒤집어진 데 그 현장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철거가 싹 됐기 때문에 기존의 강아지들의 흔적 이런 걸 좀 많이 없앤 상태고요. 이제는 냄새도 현장에서 안 나요. 그리고 기존에 확장은 되어 있었는데 단열 이런 걸 전혀 안 해가지고 더 문제가 됐었던 그런 현장이에요.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다 다시 드러내고 재시공을 한 현장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민원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특별히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아랫집 위주로 좀 말씀을 좀 잘 해주시고, 특히 이제 아랫집에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우리 시끄러울 거예요, 땡,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실제로 누수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재시공을 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오래된 아파트로 점점 좀 넘어가는 순간,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더라도 좋게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.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잡고 들어가는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공사가 좀 시끄러워지고 좀 길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인원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불편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. 이웃들 간에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현장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뭐 현관 그대로 다 털렸고요. 다른 거 없습니다. 여기에서 하나 제가 체크 하나 해드릴게요. 그냥 보는 건 재미가 없죠.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. 간혹 우리가 가네모 중문이라고 있어요. 검색을 해보세요. 가네모. 그러면은 그 기준이 되는 힌지가 있어요. 경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경첩이 보통 우리가 문이 어디에 달리냐면 여기에 달리잖아요. 경첩이 땅. 그런데 가네모 중문은, 그러니까는 강화 유리로 된 아주 심플한 모던한 조명이 있어요. 그 중문은 이 아래쪽에 여기에 경첩이 박힙니다. 쉽게 말해서 여기에. 그리고 또 어디에 박히느냐, 이 위에 박혀요. 그래서 여기를 보강을 해주면 좋고,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여기는 난방이 지나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. 이런 느낌이면 괜찮죠. 털어보니 없었다더라. 그런데 묘하게 여기에다가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데가 있어요. 그러면은 열선 탐지기로, 열 탐지기로 탐지를 할 수도 있지만 열 탐지기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열 탐지기가 자로 그어놓은 쫙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퍼져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거기는 그때는 철거 들어왔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토도도도도도도 까보면 좋아요. 기계로 깔 수도 있지만 망치로 퉁퉁퉁 두드려서 까면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사실은 착 찍어 놓으신 다음에 여기만 찍어 놓으면 안 돼요. 이렇게 찍어 놔야죠. 요거 기준을 좀 봐야 되니까 이렇게 찍어 놓으시고 표시도 좀 해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미장으로 딱 덮고 거기에다가 가네모 중문 딱 설치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여기는 LX 샤시, 마지막 LX 샤시였을까요? 저렴하게 들어간 LX 샤시가 들어가서 지금 뭐 예쁘게 잘 설치가 돼 있습니다. 에너지 효율 등급은 1등급 LX 지인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는데, 아래는 이렇게 그 다리발 조절할 수 있는 걸로 딱 대놓으시고, 나머지는 이제 사춤으로 들어갈 계획이에요. 그래서 사춤 들어가고, 사춤은 콘크리트 마감. 근데 이 정도까지 대놨으면은 뭐 짱짱하긴 한데, 목공으로 대놔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기에는 또 몇십 년 써야 되니까 사춤으로 콘크리트로 제대로 막아주시는 게 좋다. 하지만 그냥 콘크리트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. 속안에 단열재 넣고 콘크리트로 마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다행히 이 아래쪽, 이 뒤쪽에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뒤쪽에다가 단열재 넣으면 되죠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시야가 탁 트이게 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이렇게 1대 2 이렇게 넣었는데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외기가 여기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거의 열 일은 없겠죠. 저쪽이 이제 주로 여는 문이 됐으니까. 그런데 실외기 설치할 때, 열었을 때 이만큼 공간 확보해 줘야 되니까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문 비율을 세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우, 야, 묵직하다. LX 좋은데? 네.
이렇게 보시고 에어컨 설비도 이렇게 들어왔어요. 근데 에어컨 설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덜 이렇게 돼 있어요. 예.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세요. 잘려 있죠. 목상이 잘려 있죠. 목상 이 뼈대가. 그래서 이거를 목공팀이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예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화장실. 네. 특이사항은 뭐 별로 없는데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얘가 조적임에도 불구하고 너덜너덜 이래요. 그러면 이제 미장 좀 다시 해야 되고 조적을 다시 쌓는다든가 아니면 문제의 ALC 블럭인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.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요 천장 라인에서 조금 더 공간이 있다면 간접 조명을 넣을 수 있겠죠.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.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없고요. 그리고 꼭 요거 새로 한 거예요. 기존에 있는 거 뾱 뺀 다음에 다시 PVC 집어넣어가지고 냄새 안 올라오게. 요거 안 해놓으면은 작업하다가 꼭 막혀요. 뭐 이물질 들어가가지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액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꼭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거실도 이렇게 철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쪽 날개벽은 역시 확인해 보아하니 털 수 없는 옹벽. 그리고 천장은 지금 철거를 안 했잖아요. 이거 일부러 제가 철거를 안 한 겁니다. 천장은 우리 집 그냥 다 드러내. 그러면 좋아. 천장도 철거팀에서 그냥 다 털어 하는데 우리 집 그래도 천장 좀 살리면서 해야 돼. 그럴 때는 목공팀이 살살살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도 이쪽도 철거가 많이 됐죠? 여기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목공으로 감싸고 여기는 단열까지 해가지고 여기는 단열 빵빵하게 들어가면서 여기에다가는 사실 죽은 공간이잖아요. 여기 뒤에 막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이제 수납장 하나 넣기로 했고요. 특이사항은 없어요. 그 외에. 자, 그리고 여러분 그 융 스위치 설치하고 싶으시죠? 이제 여기가 융 스위치 위치인데 제가 스케치하는 게 좀 얇아가지고 약해가지고 융 스위치와 구글 네스트 조합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융 스위치를 할 건데 지금은 다 이게 유럽형 구멍이 아니라 다 아시아형 구멍이라고 봐야 되겠죠? 아시아라고 해야 되나? 대한민국이라고 할게요. 대한민국과 일본 그런 느낌인데 융은 벽을 빼거나 아니면 벽을 막 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벽을 좀 빼가지고 할 예정입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거실은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4갱으로 뚫어서 사갱으로 뚫어서 그 무슨 얘기냐면 갱도 할 때 4갱 뚫어서 스위치를 하나를 쓰던 그죠? 두 개로 나누던 이렇게 해야 좀 멋있다고 봐요. 3갱은 좀 약해요. 그래서 메인 거실에는 4갱이 들어가고 요 위치 있잖아요. 죄송합니다. 요 위치는 야 우리 일 편하게 하자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너무 이쪽으로 당겨지잖아요. 그러니까는 여기 좀 위치 잡았어요. 이 위치는 단순히 뭐라고 할까? 제가 도면을 안 그리는 이유 중에 이제 또 하나인데 도면으로는 느낌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더 좀 조형적으로 괜찮은 감이 있어요. 멀리서도 보고, 만져도 보고, 이렇게도 보고, 그래서 그 볼륨감, 그걸 느껴야 되는데, 실제로 3D만으로 해가지고는, 현장감이 조금 떨어질 거예요.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동선도 생각을 해야 되고, 그리고 공간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감이 있거든요.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, 도면만으로는 좀 어려워요. 물론 이제 현장에서 스케치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 딱 재가지고 도면을 다시 이제 그릴 수는 있지만
그게 저는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디테일하고 더 뭐 규모도 커지고 뭐 상업 공간 정도라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거 공간에서는 도면이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스케치로만 하고 있고, 여러분들은 1일 1영상 계속 보고 계시죠? 모든 현장이 스케치로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, 도면이 없어서 불안하시면은 불안해하지 마세요. 네, 걱정하지 마시고, 불안은 제가 다 풀어드리니까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. 보시면 되고. 그래서 이렇게 다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. 요런데 또 철거, 요런 것 좀 말씀드려야지. 여기는 뭐 옹벽이니까 철거하고 뭐 그죠? 깔끔한데, 여기는 어머나 이게 단열재가 이렇게 있고 석고가 이렇게 찢어져 있네, 따져 있네.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는 석고를 다시 붙이면 돼요. 그래서 이 석고 기준으로 다시 붙이면 되고, 단열재가 덜렁덜렁 거린다 그러면 요즘에는 화스너 땅 때려박아가지고 폼을 쫙 쏘면 되니까 그런 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신다.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천장은 살리고 싶어서 그냥 뒀어요. 대신에 조심해야 돼요.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느냐, 뭐 이렇게 구멍 뚫린 거 땜빵하는 건 상관없어요. 그러나 내가 만약에 저쪽에다가 내가 완벽한 간접 조명을 하고 싶어. 어떤 느낌의 간접 조명? 이렇게 커튼 간접 조명처럼 좀 파가지고 좀 넣고 싶어. 그래서 저기 이렇게 딱 그 천장을 딱 오려가지고 내리잖아요. 그러는 순간 천장이 덜렁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물론 여기에다가 이게 대는 게 있습니다. 샤프트라고 되는 게 있는데, 그러면 이제 지지를 해주니까 상관은 없는데, 그래도 그거 다시 덜렁이는 거 잡아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는 간접 조명은 가능하면은 무리해서 하는 겁니다. 네,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. 간접 조명은 자체가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잘 참고를 좀 해주시고, 철거를 여기까지만 해야 되고 여기는 하지 말고, 여기는 좀 나중에 하고, 여기는 목공팀이 하고, 여기는 잠깐만 기다렸다가 따로 하고, 이런 게 조금 있어요. 그냥 야 우리 집 그냥 다 걷어내 이러면 상관없는데,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각 팀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거를 조율해주는 사람이 저. 네. 그래서 제가 그걸 조율하고 중간에 실수가 있다거나 팀들이 뭐 잠깐 삐끗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고객님이 가가지고 이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고객님은 아무래도 인테리어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, 내가 한두 번 한다고 해도 근거 제시하기가 어려워요. 이건 아닌 것 같은 데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얘기하면은 다르죠. 팀장님 그러면 죄송합니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겁니다.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제가 조율을 하는 거니까,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용하는 금액의 그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. 야무지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.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. 소통을 제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심 걱정은 사실 의미가 없죠. 여러분들의 감정만 조금 조절하셔가지고 우리 팀장님들과 좀 소통만 잘 해주시고 그러면은 현장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시면서 이 현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철거 영상은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음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